안녕하세요. 취업보게 해주는 코디 최지연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지금 상반기 공채가 한창인 기업 중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친숙하고 어떤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유통기업입니다. 바로 또 만나요 편의점인데요. 힌트가 되셨나요? 네, 바로 CU 브랜드 가지고 있는 BGF 리테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공채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개괄적으로 BGF 리테일 기업 분석 먼저 하고요. 채용 전형 절차 소개해드린 다음에 자소서 쓰는 방법, 그리고 면접 대비하는 방법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BGF 리테일 어떤 회사인지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BGF 리테일은요, 1990년 회미리마트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 2012년부터 한국형 편의점 브랜드로 CU 브랜드를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의점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BGF 리테일이라고 하면 조금 더 지금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CU라고 하면 그 브랜드는 참 익숙하시죠? 길거리 가다 보면 골목 하나 건너 하나 계속 있잖아요. 대표적인 편의점 기업인데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데이터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네, 다트에서 제가 자료를 정리를 했고요. 설립일은 2017년 11월 1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적 분할 때문에 설립일이 2011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모태는 1990년 회미리마트 1호점을 시작으로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본사는 지금 강남구 테헤란로로 되어 있고요. 기업은 규모가 중견 기업입니다. 종업원 수는요, 2,665명. 네, 업종 업태는 연세화 사업, 편의점 사업이고요. 매출액은 6조 원이에요. 6조 원이면 굉장히 좀 규모가 크죠.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1,514억 원이고요. 사업 내용은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도매, 상품 중개업, 가맹 사업 이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BGF 리테일 업계의 순위를 조금 점검을 해볼까요? 편의점, 유통 쪽으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BGF 리테일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또 그 업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가지고 있는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BGF의 뜻이 좀 궁금하실 텐데 여기 회사에서는 Be Good Friends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점포 수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기준인데요. 이게 가장 최신 자료라서 이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면 이제 GS25 그리고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이 1, 2, 3, 4, 5 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GS25 같은 경우에는 13,899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 차이나지 않게 1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서운할 수 있는 어떤 뉴스인데 이 CU가 17년 동안 1위를 했거든요. 점포수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13,820개의 점포를 가지게 됨으로써 이제 업계 2위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브랜드 평판을 기준으로 볼까요? 이제 매월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브랜드 평판을 이제 공표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CU의 어떤 브랜드 평판은 네 번째예요. 그래서 GS25가 1위, 이마트24가 2위, 그리고 3위가 세븐일레븐, 4위가 CU죠. 그리고 편의점의 이 5개만 대표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그 마켓슈어 부분이라든지 점포수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우리가 5개 정도의 편의점을 보고 있죠. 이렇게 뭐 GS25라든지 CU, 뭐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신세계 쪽이죠. 그리고 미니스토까지. 그래서 5개는 아마 골고루 좀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업 분석에서 중요한 꽃이 될 수 있는 핫 이슈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도 3가지 이슈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꼽은 이슈는 바로 상반기 베트남 진출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대표이사님이 언론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업, 우리의 올해의 주력 사업은 상반기에 베트남을 진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편의점인데 이제 한류 편의점을 구축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뭐 미국, 호주 뭐 이런데 아시아권이나 이런 부분들, 해외 부분에 일단 10개국의
PB 상품을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이미 60개의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베트남에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해서 편의점에서 한류를 일으키겠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경영 어떤 뭔가 전략이죠.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원하는 회사가 어디에 지금 포커싱이 되어 있는지 내가 지원을 할 때 준비하고 조금 더 조사하고 공부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조금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슈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는요. 편리미엄 소비 트렌드인데요. 편리미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편리미엄은 지금 합성어예요. 그래서 편리함과 프리미엄의 합성어죠. 이런 소비 트렌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트렌드를 유통업에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이제 민감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뭐 가성비, 가심비 뭐 이렇게 계속 있고 그랬죠. 근데 지금 또 편리미엄인데 이 편리미엄은 지금 우리가 좀 좋은 재료, 고급의 재료 그러면서 좀 편리하게 간편하게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이제 편의점에서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다른 업종도 편리미엄 소비 트렌드가 많이 이슈가 되고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사업에 접목을 시켜야 될 부분이지만 특히 편의점에서도 편리미엄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레스토랑을 가서야만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한 번 그냥 전자레인지 띵 돌리면 그 완성되는. 근데 그 퀄리티가 뭔가 셰프나 아니면 뭐 레스토랑을 갔을 때 맛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 재료가 참 고급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상품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영업을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이럴 때 소비 트렌드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트렌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꼽은 이슈는 유통업계에서 팬슈머 마케팅이 또 주목받고 있는 그런 마케팅 기법입니다. 팬슈머, 예전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합성어죠. 팬과 컨슈머죠. 그래서 팬층, 팬심을 가지고 있는 컨슈머들을 지칭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들이나 뭐 유명인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굿즈를 그냥 이제 소비하는 거에 그쳤는데 그렇게 소비로만 끝나지 않고 어떤 제작이나 어떤 이런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제작이나 어떤 생산 제품에 뭔가 참여를 하는 그런 팬슈머, 그러니까 입지가 많이 이제 강해지고 높아지고 또 관심이 많죠, 소비자의 관심이.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기획을 하시는 게 좋겠죠. 세 가지 이슈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BGF 리테일뿐만 아니라 이제 유통, 편의점 쪽은 지금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들 타격이 많이 크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안팎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어떤 이 편의점 유통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뭔가 어렵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이런 이슈 외에도 국내외 대외적으로 어떤 시장 환경이 어떤지 분석하는 거 추가적으로 좀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채용 절차로 넘어가 볼게요. 네, BGF 리테일에서는 어떻게 직원을 채용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국구로 지금 다 뽑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군별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영업관리 직군, 그다음에 전략기획 직군, 재경 지원 직군, 상품 운영 직군, 전문직 직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오프닝 범위가 큰 데는 아무래도 영업관리죠. 영업관리, 점포관리죠. 영업관리에는 이제 SP, 점포개발, 그다음에 뭐 ST, 뭐 신점 지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또 대졸공채에서 이번 신입공채에서 많이 이제 기대하는 부분도 SC죠. 매출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점포를 지도하는 그런 포지셔닝으로 많이 뽑고 있고요. 전략기획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 경영기획, 뭐 인사기획, 마케팅기획, 홍보기획, 미래사업 이런 거에서 이제 맡을 수가 있어요. 직군별 채용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분야 그리고 전공 분야를 잘 어필하셔서 매칭이 잘 되도록 이제 노력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지원 자격이랑 우대사항 좀 살펴볼까요? 공통사항을 보면요. 일단 2020년 6월 현장 실습 평가 그리고 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해요. 그래서 6월 중에 초에 현장 실습 평가가 이제 2주 정도가 5일 정도가 있고 바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잘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2020년 8월 졸업 예정자 또는 이미 졸업하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학점 제한이 있습니다. 4.5점 만점 중에서 3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 다른 리테일, 다른 편의점에서는 학점을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3점 이상이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점이 평균 점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되신 분들은 지원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그 이하 되신 분들은 이제 다른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죠. 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아래 자격증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학 기준이 되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토익 기준으로 700 정도예요. 그래서 어학 점수 또는 뭐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아니면 한국사, 아니면 뭐 워드라든지 엑셀이나 이런 부분들 좀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대사항은 아까 전에 직군별로는 말씀드렸고 공통 우대사항은 점포에서 같은 점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스태프가 있다면 SC 직무로 지원할 때 가점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공공연하게 가산점을 주고 있는 그런 정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직군을 뭐 지원하도 괜찮지만 아래에 있는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직군에 상관없이 우대를 해주겠다라는 게 이 BGF 리테일의 우대 사항입니다. 그럼 채용 프로세스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적성은 AI 면접으로 봐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면접을 미루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I 면접으로 인재상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1차 면접에 상황 면접과 인성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에서 인성 면접을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실습 5일을 마친 다음에 이제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소서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쓰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소서 항목은 4가지예요. 뭐 크게 뭐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분량에서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본인이 선택한 직무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세요. 2100 바이트 안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한글로 본다면 이제 천자죠, 천자. 천자인데 아래에 친절하게 어떤 것들을 보겠다 이제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뭐 300, 300, 300 뭐 이렇게 아니면 300, 400, 300 이렇게 한다면 괜찮아요. 첫 번째는 이제 직무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 역량을 갖췄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역량과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입사 후 포부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직군 중에서 가장 많이 채용하는 SC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제 SC는 여기서 스토어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일단 역할을 볼까요? SC로 들어갔을 때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되냐면 가맹점포 매출이라든지 이익 증대를 위한 점포 경영을 지도한다. 그리고 본부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온다면 가맹점주와 만나서 이런 정책을 전달하고 또 이제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래서 점포 관리를 하는 데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어떤 지원한 직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쓰는 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롤 부분에 있는 것들 잘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직무 역량을 얼마나 갖췄는지, 내가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SC에서 요구하는 자격, 어떤 자질은 뭐가 있나 보면 일단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점포 환경을 좀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 능력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통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부 그리고 가맹점주 가운데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교 역할 외에도 또 점주분들과 계속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견이 대립될 때도 있고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또 꼭 이제 점주분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제휴 업체라든지 뭐 여러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통 능력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간 관리 능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점포를 내가 맡은 점포가 굉장히 많잖아요. 몇십 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하루에 다 돌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일정 관리를 잘해서 방문을 다 맞춰야 되고 또 이런 본부에서 정책이나 프로모션들이 왔을 때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미팅도 잡고 어떻게 할지 회의도 하고 그런 시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서 그 키워드로 영양 키워드로 말씀을 드린다면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수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비용도 중요하고 재고 관리도 중요하고 수리 능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원관리 능력, 재고 이런 것들 뭐를 얼마나 어떤 비중으로 발주를 할지,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각 점포의 특성마다 특징에 맞춰서 이제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실질적인 문제인데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수도권에서 내가 걸어 다니는 것도 한계고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는 것도 한계인데 지금 뭐 회사에서 그런 렌트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뭐 자차가 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렌트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운전을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면 SC 같은 경우에는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이제 커리어 패스 부분인데 입사 후 어떻게 내가 그 회사 근무를 이어나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SC 코치나 SC 트레이너로 내가 이제 성장하고 싶다. 아니면 점포 교육을 담당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런 현장 경험을 쌓아서 영업 지원과 관리에 어떤 그런 관리자가 되고 싶다라는 어떤 포부를 밝히시면서 어떻게 내가 성장하고 일 경험을 하고 싶은지를 잘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번은 끝나는 거죠. 이제 분량이 이제 1000자였는데 그 안에서 뭐 300, 400, 300 이 정도로 이제 좀 구성을 하신다면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한 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해당 역량을 발휘해서 목표를 달성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량 한 가지 중요한 게 뭘까요? 내 목표뿐만이 아니에요. 공동의 목표라고 하면 그 본부의 목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지역의 가맹점주와의 어떤 매출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내가 그 이전에 입사하기 이전에 공동의 목표를 같이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 한 가지는 무엇인가? 자, 이런 자소서를 쓸 때는 우리가 이 기업의 인재상 같은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험은 인재상을 본다면 도전, 정직, 학습, 열정, 팀워크가 있는데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일단 팀워크에 해당이 되겠죠. 팀워크에서 이제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 그리고 이 팀워크를 발휘할 때 중요한 거, 배려. 여기에서 힌트가 있지만 꼭 배려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하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이 있다면 그거를 힌트를 얻어서 뭐 과제를 하던 아르바이트를 하던 뭐 같이 행사를 준비하던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팀워크 역량을 좀 어필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인데요. 남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 혁신을 추구한 경험과 그를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이제 경험을 많이 물어보는데 면접에서나 자소서에서나 경험을 물어볼 때 내가 배운 거를 꼭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안 쓰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배운 점도 무엇이냐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변화, 혁신을 추구한 경험,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배운 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750자죠. 750자면 뭐 에피소드 하나 정도 쓰고 어렵지 않게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내가 변화나 혁신을 한 게 한 2개 정도 된다 그러면 350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는 제목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350의 에피소드를 넣기에는 좀 짧을 수도 있으니까 뭐 750을 가지고 잘 분배를 해서 쓰는 것도 괜찮죠. 일단 이 부분도 보면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인재상에서 참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변화와 혁신을 한 경험이니까 도전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 학창 시절에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좀 시도를 해봤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를 하면서 제가 이제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도전은 평소에 하지 못하는 조금 위의 단계의 어려움을 내가 감수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감내하고 하는 게 도전인데, 여기에서는 너무 그렇게 포커싱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평소에 업무 스타일이나 과제 스타일이 있는데, 아니면 학교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잠깐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수정한 거, 바꾼 거,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도전을 하기가 어렵다면 학습 쪽으로 내려가시면 이걸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학습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연구하는 거, 그다음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거. 뭔가 같이 한 과제나 어떤 일이 없다면 내가 나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전공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뭐 연구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계속 그냥 공부하고 새로운 걸 좀 찾아보고 이슈, 트렌드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매칭시키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 나왔던 3번 같은 경우에는 남들과 새로운 관점을 얘기할 때 변화혁신의 도전이나 아니면 학습 이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한 번에 딱딱 생각해서 나는 알아서 잘 쓸 수 있어 하시면 뭐 상관이 없지만, 아이디어가 아직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제안한 것처럼 인재상에서 키워드 좀 힌트를 뽑아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평소 CU 편의점 이용 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시오. 지금 일단 업계 1위였는데 2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격차가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뭔가 지금 앞으로 더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업 확장, 해외 진출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을까요? 라는 걸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또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고 쉽게 방문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공장이나 시설, 뭐 해외, 뭐 기지 이런 데는 우리가 갈 수 없지만 너무 집 앞에 몇 걸음만 가면 또 매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 일단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품이 있고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그걸 소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동안 CU 안 갔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하루쯤 비슷한 상품 여러 가지 골라가지고 공부해봐야 되겠죠. 먹어보고 써보고 하면서 이게 내가 소비자로서 좀 불편하다. 아니면 이것들을 좀 좋아하는데 이런 이유에서 좋아한다. 이걸 조금 우리가 좀 강조하면 좋겠다.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아이디어를 좀 얘기를 하면 좋겠죠. 네, 자소서는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천자이기 때문에 이 분량에서 조금 이제 분량에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천자를 다 채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 채우시면 좋겠지만 이 기업에서는 천자를 다 채우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 그래도 하나 정도 너무 공부를 안 하고 가면 안 되니까 하나, 두 개 정도 해서 뭐 한 800자 이내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면접 전략, 포인트 어떤 거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고요. 이게 상황 면접이 있습니다. 1차에 상황 면접, 인성 면접이 있는데 실무진들이 같이 참여하는 면접인데요. 일단 SC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RP 롤플레잉이 되겠고요. 나머지 직군은 PT가 주어집니다.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PT는 뭐 5분에서 10분 이내로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시간 뭐 이렇게 내가 발표를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주어진 문제들은 일단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 같은 거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고요. RP 같은 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이제 대화나 협상 스킬을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점주 역할을 면접관들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설득시키거나 뭐 제안을 하거나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거고요. 자, PT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될지 전략적 사고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좀 평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면접에서는 직무에 적합한지 그리고 우리 인재상에 적합한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인성 면접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2차 면접에서는요, 이제 임원진 면접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재상 그리고 조직 적합성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빈출 문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어요. 이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점포 방문 경험이 있는지 좀 이용해봤다면 장단점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합니다. 이런 부분 좀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가셔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당사의 PB 상품 그리고 서비스 중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소비자의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소비자에게 직접 들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우리 오는 지원자들도 다 소비자고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일단 CU PB 상품이 무엇인지 공부를 하셔야겠죠. 이미 알고 있고 뭐 알바를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또 가셔서 뭐 굳이 사지 않더라도 구경도 좀 하시고 이왕이면 뭐 먹어보고 써보면서 뭐 다 장단점 비교해 보시면 이제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되시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편의점 산업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당연히 전망이 좋을 것이고 전망이 안 좋다고 한다면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어떤 이유를 들어서 나의 의견을 좀 잘 얘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 준비를 하시고요. 네 번째 가장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국내외 대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을 고려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비 트렌드 같은 것들을 얘기해도 좋아요. 유통은 바로 이제 우리 소비자와 직결되는 뭔가 이제 그 거리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런 관계십이 되게 짧고 민감하고 반응이 바로바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소비 트렌드나 아니면 환경적인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경쟁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의 경쟁력은 편의점 준비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딱 이 편의점만 가야지라는 목표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뭐 내가 꼭 그렇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편의점 업계에서 있다가 이직을 하고 싶다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백화점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사들 비교해서 공부하는 거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개 편의점만 가면은 당연히 비교 분석이 안 되고요. 장단점을 하기에도 어려워요. 그래서 비교 분석 꼭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습니까? 편의점 근무를 해봤습니까? 판매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겠지만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기타 학교에서 뭔가 내가 임원을 했다 뭐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2020년 상반기 공채 BGF 리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편의점 업계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5대 기업이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하셔서 내가 이 업계에 꼭 진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